오늘은 펌프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펌프는 크게 터보형이 있고요. 용접형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형이 있어요. 근데 소방에서 사용하는 펌프는요, 이 터보형 중에서 원심 펌프를 사용합니다. 원심 펌프를 사용하고요. 원심 펌프 중에서도 종류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원심 펌프에는 볼류트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터빈 펌프가 있습니다. 그 용접형과 특수형은 시험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자, 터보형이 있고요. 터보형에는 원심 펌프가 있고요. 원심 펌프 안에는 또 볼류트와 터빈 펌프가 있어요. 물론 터보형에는 원심 펌프도 있고 충류 펌프도 있고 사류 펌프도 있는데 터보형 중에서 원심 펌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소방에서 사용하는 건 원심 펌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에 이게 임펠러라고 하는 회전자가 들어있어요. 회전자가 들어있어서 얘가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물을 회전을 시킵니다. 물을 회전을 시켜서 물의 원심력을 이용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 회전자를 돌려서 물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액체를 위로 이렇게 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심 펌프가 있고요. 이 원심 펌프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가이드 베인이라 그래서 안내 킷이 있어요. 안내 킷이 있는데 안내 킷이 없는 게 볼류트예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볼류트 펌프를 사용합니다. 볼류트 펌프. 근데 볼류트 펌프는 안에 뭐가 없냐면 안내 킷이 없어요. 안내 킷이. 안내 날개라 그러죠. 그죠? 안내 날개라 그러는데 이 안내 날개가 없는 거를 우리가 볼류트 펌프라 그러고요. 안내 날개, 안내 킷이 있는 거를 우리가 터빈 펌프라 그럽니다. 터빈 펌프라 그러는데 이 볼류트 펌프는요, 기본적으로 물의 원심력을 이용해요. 물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물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저양정인데 볼류트 펌프는 고유량입니다. 고유량. 물의 양을 많이 사용할 때. 그런데 저양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높게 올리지는 못해요. 뭐 몇십 미터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물의 양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볼류트 펌프입니다. 대부분 볼류트 펌프고요. 이 터빈 펌프는 이 임펠러 끝쪽에 안내 깃이 있어요. 안내 깃이 있는데 이 안내 깃은 그 물에 그 돌아가는 그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라 그러죠. 그죠? 예. 물이 계속 도니까 원심력에 있으니까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죠. 그죠? 그 속도가 나는 그 물을 어느 정도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냐면 압력 에너지로 바꿔줘요. 이 보시면은 안내 깃 그래가지고 회전차, 임펠러, 출구의 흐름을 감소시켜서요. 무슨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압력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압력 그러면 우리는 P는 감마 H니까요. 그죠? 이 압력 에너지로 바꿔준 이 압력을 어디 사용하냐면은 물을 높은 데까지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터빈 펌프는요, 유량은 좀 작아요. 저유량. 물론 고유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유량으로 사용하면은, 임펠러하고 안내 깃하고요, 이 각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소음도 발생하고 진동도 발생해요. 그래서 저유량이고 고양정, 높이 올린다 그러죠. 그죠? 고양정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실기시험에는 이 두 개를 구분하시오라고,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 이 원심 펌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그럼 볼류트 펌프는요,
안내 기시 없는 펌프로서 그죠? 양을 양을 많이 사용할 때, 물의 양을 많이 사용할 때 고유량이고요. 저양정에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터빈 펌프는요. 뭐가 있어요? 가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깃이 있다고요. 안내 깃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내 깃이 속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속도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로 많이 사용한다? 고양정에 많이 사용한다. 요 구별해가지고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게 터보형이고요. 터보형. 터보형의 종류 중에 뭐가 있고 원심 펌프가 있고 원심 펌프에는 안내기시의 유무에 따라서 볼류트와 터빈이 있더라. 요것만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위에 우리 터보형 말고 용접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접형. 예, 펌프가 용접형이 있는데요. 용접형에는 왕복식이 있고요. 회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보기로. 그래서 왕복형 같은 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회전식은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베인, 나사, 캠, 스크류, 펌프 같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접형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 중에 기어 펌프는 왕복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그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어는 회전식이다. 피스톤, 플런지, 다이어프램 펌프는 왕복식이다. 이건 용접형이에요. 뭐 특수형도 있고 한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는 무슨 펌프? 원심 펌프 중에서 무슨 펌프? 볼류트 펌프.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인 볼류트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고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층수가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기면서 용접형이나 특수형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계속 이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왕복 펌프 있네. 왕복 펌프, 그죠? 왕복 펌프. 용접형이거든요. 그죠? 왕복 펌프는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피스톤, 플런저, 다이어프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전식이 있겠네요. 회전식 있네. 회전 펌프. 기어, 뭐 나사, 캠, 스크루, 페인, 뭐 요딴 애들이 있습니다. 자, 펌프의 계산하는데요. 이 펌프의 전량정이 있고요. 전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량정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배관의 손실수도 양정도 단위가 미터고요. 손실수도도 미터예요. 그래서 실양정에다 손실수도는 이 배관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죠? 배관에서 마찰력이 생기죠. 그런 손실수도에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옥내 소화전을 사용한다든가 스프링쿨러를 사용한다든가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방사압이 있죠. 그죠? 방사압. 요거를 다 대준 거를 우리가 뭐 방사압. 압력도 어차피 파스칼인데 이거 미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량정이라 그럽니다. 전량정. 그럼 보세요. 이 펌프가 여기 있어요. 펌프가 여기 있는데 이 펌프에서 여기가 우리 푸트밸브거든요. 푸트밸브.
그죠? 푸트밸브가 있어요. 이게 푸트밸브에서 푸트밸브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이게 푸트밸브가 있고요. 푸트밸브에서 물을 우리가 빨아 올리죠. 그죠? 위로 빨아 올려서 펌프로 해서 이게 흡입척, 이걸 흡입척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흡입척이라 그러고 이 펌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죠? 우리가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이렇게 스프링쿨러라 그러니까 펌프에서 우리가 물을 위로 올리죠. 그죠? 요를 우리가 토출척이라 그래요. 토출척. 그래서 토출압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흡입수두, 흡입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흡입압. 그러면 실량정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그죠? 흡입양정 그러죠, 그죠? 흡입양정에다가 요 끝까지 낙차, 그죠? 펌프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 토출압이죠, 그죠? 토출양정. 요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실량정이라 그래요. 실량정. 되죠? 실량정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흡입측에 요 배관도 있고요. 토출측에 요 배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배관에 다 뭐가 있냐면은 마찰 손실수도가 있겠죠. 마찰 손실수도. 그죠? 거기에 요 지금 해놓은 게 옥내 소화전인데요. 이게 모양이 딱 옥내 소화전 모양이죠. 그죠? 옥내 소화전에 방사압. 실량정에다가 마찰 손실수도에다가 방사압을 더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량정이라 그럽니다. 실기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되죠? 이걸 전량정이라 그러고요. 이 보시면은 H는 나오죠. H 전량정은 H1. H1이 뭐예요? H1이 배관과 관 부속물의 마찰 손실 양정,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H2 호수의 마찰 손실 양정. 이게 만약에 옥내 소화전이라 그러면 여기에 배관도 있고 뭐도 있어요. 호수 이렇게 쭉 빼죠, 그죠? 호수를 빼가지고 마호수를 사용한다든가 호수를 사용해서 끝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관창이 있고 노즐이 있죠, 그죠? 요것도 어차피 마찰 손실 수도예요. 그럼 얘도 마찰 손실 수도고 얘도 마찰 손실 수도예요. 그러면 H3가 우리 실량정 그랬죠, 그죠? 실량정은 어디부터?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량정 그럽니다. 실기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4가 뭐냐면 방사압 그렇게 나오죠, 그죠? 요런 걸 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량정, 다 합친 거를 전량정이라 그럽니다. 전량정.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리 마찰 손실수도,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호수가 있으면 호수의 마찰, 요걸 합쳐서 우리가 마찰 손실수도라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실량정, 그죠? actual head, 그죠? water head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설비의 어디부터 흡입구부터 어디? 가장 높은 방사구까지의 수직 높이, 되죠? 그래서 흡입척 실량정과 토출척 실량정을 합친 거를 우리가 실량정이라 그러고 방사압은요. 배웠나 모르겠네요. 우리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0.1 이상 1.2 이하 그죠? 우리 옥내 소화전 그러면 0.17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0.1 우리가 대충 한 10m 정도 되고요. 얘는 대충 한 17m 정도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수두로 나타내는 게 이게 실량정, 전량정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전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량정. 이 전량정까지, 그러니까 전량정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얼마만큼의 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얼마만큼의 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펌프가 이 전량정보다는 압이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전량정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력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동력. 펌프의 동력을 계산을 하는데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필기, 실기, 공이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동력 계산을 하는데요. 이 동력 계산은요. 펌프의 동력은 여러분 펌프의 동력은요. 동력이 있고요. 동력. 축동력이 있고요.
축동력, 수동력 하는 게 있어요. 수동력. 이 수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water horsepower. 수동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에 직접 공급되는 동력이라 그 이야기예요. 물에 직접 그러니까 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력은요. 펌프에 의해 누구의 물에 액체에 공급되는 동력.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 손 숫자가 아니고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직접 액체에 공급되는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 그래요. 축동력은요.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에 의해 가지고 펌프에다가 공급하는 그죠? 모터에서 실제로 펌프에 주어지는 동력. 그걸 축동력이라 그래요. 그럼 동력은요. 동력은 모터의 소요 동력이에요. 모터의 소요 동력. 그래서 물어볼 때 이 동력이다, 축동력이다, 수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식은 자, 요거를 외웁니다. 요게 킬로와트거든요. 킬로와트. 킬로와트일 때 자, 동력은요. 동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02 에타분의 1000 QH 카파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P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102분의 1000 요거 계산하시면 9.8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마예요. 감마. 요 단위가 킬로 뉴턴 퍼 미터 삼성이고요. 감마 QH 카파 이러시면 됩니다. 그죠? 분의 에타 이러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102분의 1000을 썼냐면요. 시험 문제에 킬로와트도 나오지만요. 간혹 가다가 홀스파워나 PS 영국에서 사용하는 동력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걸 그냥 감마로 외우시면은 비중량 감마로 외우시면 요거 계산할 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2분의 1000으로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자, 102분의 1000 단위는 킬로와트. 에타는요, 이게, 펌프의 효율입니다. 효율. 펌프의 효율이에요. 효율이고요. Q는 우리가, 최적 유량 하는 거예요. 최적 유량. 그래서 Q의 단위는 미터 삼성 per sec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H가 전량정이에요. H가 전량정. 우리 앞에서 했던 전량정. 되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량정 주고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하라 그러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카파가 전달 계수입니다. 뭐라고요? 전달 계수. 누구한테? 모터가 펌프한테. 전달 계수라 그럽니다. 전달 계수. 그래서 102 에타분의 효율분의 1000 QH 카파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요. 동력을 물어볼 때는요. 에타와 카파를 다 쓴 게 동력이에요. 축동력은요. 에타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효율만 사용한다고요. 카파는 없고요. 수동력은 에타, 카파 다 없습니다. 되죠? 그래서 동력, 축동력, 수동력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102분의 1000으로 외우라 그랬냐면요. 시험 문제에 홀스파워 물어보는 게 홀스파워를 물어보는 경우에는요. 그 값을 102를 안 쓰고요. 76을 씁니다. 76분의 1000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PS 이거 홀스파워인데 어차피 영국 거는 PS를 물어보면 7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죠? 수동력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102분의 1000 QH. 그죠? 축동력이 되면 모터에 실제로 펌프에 주어지는 동력이라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에타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요? 효율이 들어간다고. 효율. 그러다 보니까 1000이 다 빠졌는데요. 자, 102 에타분의 1000 QH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축동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홀스파워일 때는 76.
PS일 때는 75.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전달 동력, 그래서 동력이에요, 동력. 동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카파라고 하는, K라고 하는 전달 계수까지 들어간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보세요. 펌프의 양수량이 0.8m 삼성이고 관로의 전 손실 수도가 5m인 펌프의 중심으로부터 4m 지하에 있는 물을 25m의 송출 액면에 양수하고자 할 때 펌프에 뭘 물어봤냐면 축동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죠? 축동력은 전달 개수 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펌프가 있으면요. 펌프가 있으면 펌프 몇 미터 있는 이 푸트밸브가 있는 데가 여기 몇 미터라고 여기가 5미터고요. 그죠? 위로 얼마만큼 올렸냐면은 25m 올린 거예요. 그럼 실량정은 요 두 개 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량정이 25 더하기 5가 실량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실수도가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근데 방사압은 안 물어봤죠. 그래서 요게 35m. 얘가 전량정이 되는 거예요. 35m. 잠깐만요. 이게 4m네요. 그러면 얘도 4m. 그죠? 그래서 29에 34네요. 그죠? 34. 얘가 전량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전량정. 그죠? 그러면 P 킬로와트는 물어본 게 킬로와트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102에 효율이 80%니까 0.8 그죠? 1000 Q가 0.8m 삼성 per min인데 우리 써야 되는 거는 미터 삼성 per sec니까요. 0.8을 얼마로 나눠주면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전장정이 얼마라고요? 34. 그죠? 요거 계산하면은 축동력 나와요. 수동력은 효율도 필요 없고요. 그죠? 동력 물어보면 전달계수. 전달계수를 안 주면 안 쓰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56kW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펌프의 동력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펌프의 동력.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펌프의 동력. 또 나오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계속. 자, 펌프의 압력계가 출구 쪽은 이게 토출척이죠. 440kPa. 입구 쪽은 마이너스 30. 이게 왜 마이너스 30이냐면요. 요게 흡입척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면 큰일 납니다. 요거에다가 요거 플러스해서 대줘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출구 쪽 압력계는 입구 쪽보다 60cm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흡입측과 송출 간의 지름은 같다. 도중에 에너지 손실이 없고 유량이 3m 삼성 per min일 때 동력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볼게요. 이 펌프가 여기 있고요. 펌프가 여기 있고요. 펌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흡입측이 했더니 마이너스 진공압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0kPa이고요. 토출측은 440kPa이에요. 되죠? 근데 출구측 압력계는 입구 쪽보다 60cm 높은 것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압력계가 어디 있냐면요. 펌프의 압력계가 출구 쪽, 입구 쪽. 그러니까 요 압력계와 요 압력계가 있어요. 이 진공압 압력계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의 높이차가 얼마냐면은 0.6m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밑으로 나타낸 거와 얘를 밑으로 나타낸 거에다가 요걸 대줘야 돼요. 요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요 압과 여기부터 여기 압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는 비어있죠? 요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량정은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거에다가 그죠?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손실수도 없고요. 그 다음 뭐도 없어요. 이제 방사압도 없죠. 그죠? 그럼 요거 다 대준 게 뭐예요? 전량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440에다가 440은요. 440 곱하기 어떻게 되면 101.325분의 10.332 해준 거에다가 요 밑에다가 얘는요. 요거 곱하기 101.325에 10.332 그죠? 요거에다 요거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더해주고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0.6을 더한 애가 48.53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2분의 1000 Q가 얼마예요? Q가 3m 삼성포 미니니까 3을 60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요게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3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장전 곱해준. 이게 축동력이네요. 전달 계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율도 없죠. 그죠? 수동력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효율도 없고, 전달 계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산했던 게 23.78이 나오더라. 요거죠. 그죠? 요 펌프 동력은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P 킬로와트는 102 에타분의 1000 QH 카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게 9.8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마 QH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파를 뭘로 나눠준 거? 에타로 나눠준 요거예요. 그런데 이 감마를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를 만약에 홀스파워로 물어보면 이 102가 아니고요. 76 에타분의 이렇게 되고요. PS를 물어보면 75 에타분의 이렇게 된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102라고 하는 숫자를 외우시라고 102분의 1000 요게 9.8이라고요. 이게 비중량이라고요. 되죠? 근데 제가 102로 쓴 이유는 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102, 76, 75 이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은 다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펌프의 효율을 물어보는데요. 펌프의 효율을 물어보는데 효율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적 효율이 있고요. 수력 효율이 있고 기계 효율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효율이 나오면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효율이 90%, 수력 효율이 80%, 기계 효율이 70%다 그러면 총 효율은 얼마냐면 0.9 곱하기 0.8 곱하기 0.7 요거 해주시면 요게 에타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이게 펌프의 효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되죠?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